시작합니다. 제1회 낙동강 사랑의 행사 낙동강 흐름 따라 2024 경상남도 100km 랠리를 다녀왔습니다. 아따 이노 아이리기노 그냥 앞으로 낙동강 랠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함안에서 열리는 대회라서 경남인들에게 아주 희소식인 대회였죠. 경남에는 통영 그란폰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란폰도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대회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오늘 낙동강 랠리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행사 시간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9시 반 출발인 행사인데 출발지와 도착지가 달라서 도착지에서 집계를 해서 출발지까지 다 같이 타고 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8시 반쯤에 행사장에 도착을 했고 출발은 9시 30분, 1시간이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출발은 9시 37분에 했습니다. 보통 그란폰도면 개회사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하고 빨리 출발을 하는 편인데 1시간 동안 뭘 했냐? 환경부 장관님, 경남도지사님, 어디 함안 군수님, 지자체장들 다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무슨 동영상 틀고 협약식 하고 그러고 출발할 때도 이 앞에 공용 자전거를 놔두고 그 정치인들께서 앞에 타고 가셨거든요. 그것도 탄다고 헬멧 쓰고 세팅한다고 지체가 많이 됐습니다. 이건 솔직히 자전거 행사비로 뭘 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들러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 행사는 행사고 라이딩은 해야죠. 여기는 이제 함안 강나루 생태공원에서 출발해서 도로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공도로 나가는데요. 이 다음에 통제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로 올라오면서 출발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또 점점 느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멈춰버렸습니다. 대략 시간을 보니까 2분에서 3분 정도 멈춰 있었는데 대체 왜 멈춰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처음엔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다 보니까 마샬분들이 속도 통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을 위해서 속도 통제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콤 구간이 6km 지점에 있었는데 그 앞에까지 계속 통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콤 구간에서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고 그리고 계측 칩 구간이 좁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기 딱 좌회전하고 나서부터 통제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콤까지는 1km도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위험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이제 콤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뒤로 흐를 겁니다. 모든 어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콤 구간은 아마 비로 인해서 원래 원동 3고개 일명 천태사 고개, 신부암 고개가 콤 구간이었는데 비 때문에 여기로 코스를 변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약 어필 수준으로 올라가는 코스였습니다. 지금 단계에는 1% 정도로 뜨고 있는데 1%에서 2% 정도 어필로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오르막이 조금 나왔습니다. 아직 저 앞에 오르막길이 있는데 콤이 끝나버렸죠. 그래서 저도 여기는 그냥 리커버리로 살살 올라가서 정상에서 팀원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꼴찌는 오르막에서 쉬는 거 없는 거 아시지에? 무조건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왜 내가 오니까 다 내려가노? 앞에 우리 현서 누나가 또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떠오르는 로드 여신이시죠. 라고 하고 있는데 클릿을 이렇게 몇 번 못 끼우면 안 됩니다. NG입니다. 이거 NG. 그래도 두 번째 깔딱에서 시원하게 올라가십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 앞에 분들이 자꾸 저보고 먼저 가라 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의 개수 유튜버 오뚜기네 자전거님도 계셨습니다. 두 번째 깔딱은 콤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리커버리 하시면서 살살 올라가시길래 좀 따라갔습니다. 자, 꼴찌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가자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안전 통제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도 갑자기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구간인데 속도 줄이라고 표시는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감속 현수막 같은 거를 하나 달아놨으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바로 꺾이는 구간이라서 저렇게 안전요원분들이 통제된 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또 이렇게 양내리막이거든요. 속도가 40 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코너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속도를 줄였는데 이렇게 90도로 꺾여버리니까 제 생각에 여기서 사고가 안 났나 싶을 정도로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좀 많았어요. 자, 여기도 그런데요. 보시죠. 우회전은 통제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로에서 이제 저 앞에 자전거 도로로 갑자기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자전거 도로로 가야 된다는 아무런 신호도 없고 이분들도 봉 조심하라고 막 어디로 가라 하시는데 이거를 뭐 갖다 박으라는 건가요? 조금 봉을 빼놓거나 앞에 표시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타는 구간인데요. 다행히 앞에 우리 서인태 형님께서 제가 흐른 거를 주워가 주셔서 앞에 우리 팀원들과 다시 합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황소입니다. 황소. 끌고 가는 거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는 헬멧 캠이라서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 소가 끄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끌려가는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팩이 엄청 깁니다.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 특유의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서 강제 인터벌을 하면서 따라가게 됐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여기서 좀 다리가 많이 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또 나왔는데요. 자전거 도로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라이더들과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분은 랠리 참가자신지 제가 헷갈리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지나가는 러너분들도 이렇게 러닝을 하시는데 자전거들이 고속으로 가니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커뮤니티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도둑 참가 문제에 대해서도 자전거 도로에 있는 분들은 선량하게 난 오늘 자전거 타러 나왔는데 남들이 보기엔 도둑 참가로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브레이베를 하고 복귀를 하는 길이셨는데 조금 눈총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대회 참가자는 대회 참가자끼리, 자전거 라이더들은 일반 라이더끼리 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전 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구간에 이제 제가 낙차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와서 속도가 붙어서 그대로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가 180도로 돌아버립니다. 근데 주변에 어떠한 표지도 없죠. 그래서 꽝 넘어졌습니다. 뭐 이건 제 운전 부주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 감속이라든지 안전 표지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들 안전하게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행히 저도 거의 속도가 줄었을 때 간 탓에 종아리만 조금 까지고 크게 다친 데는 없습니다. 이제는 도로 표시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저도 피해를 입었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도로에 어디로 가라는 이정 표시가 너무 없어서 혼란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GPX 상으로는 우회전을 해서 마사터널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모종고개로 올라갔습니다. 일단 표시가 없어서 일단 올라갔어요. 근데 주최 측에서 공지한 GPX에는 마사터널로 평지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르막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올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터널이랑 어차피 만나기 때문에 가도 상관이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교통 통제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앞에 안내 요원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코스가 여기였다는 건데 왜 GPX는 마사터널로 표시를 해서 GPX 있는 사람은 글로 갔을 거예요. 없는 사람은 또 여기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서로 혼선을 만들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동 3고개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시나요? 저 빨간 화살표가 우회전하라는 표시 단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다 아시는 길이라 돌아가야 된다는 걸 빨리 파악했습니다. 아따, 근데 여기 부산 경남 유튜버들 다 계시네요. 오뚜기님부터 해서 지금 막 달리는 김관장님까지 유명하시고 잘 타시는 분들 사이에 끼어서 영광스럽게 주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표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 100km는 우회전하라는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도 여기 100은 직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코스입니다. GPX를 안 놓은 사람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저희끼리 타는 라이딩에서 그게 맞는 말이고, 대회에서는 달림길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도계를 들고 오시진 않잖아요. 저는 여기 작원관지에서 빠지라고 할 줄 알고 직진을 한 건데 여기도 표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직진했습니다. 코스가 바뀌었는갑지 싶었죠. 아니, 그 와중에 오뚜기님은 MTB 타시고 30 후반으로 계속 끄셨어요.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평속을 봤는데 로드 탄 저보다 평속이 더 빠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라이딩은 우리 인태형님이 말선을 많이 서셔서 편하게 갔습니다. 자, 이제 보급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분들도 저희가 자도에서 오니까 일반 라이더인 줄 알고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급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원동에서 와야 되는데 자도로 와버리니까 처음에는 저희 보고 원동고개를 다시 넘어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뒤에 오는 분들과 마주쳐서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이분이 근데 다시 확인해 보시더니 주최 측에서는 이제 그냥 자도로 복귀해라 라고 하셔서 자도로 그냥 바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라이더 분들이 속아서 그대로 가야진사까지 자도로 오게 됐습니다. 다시 아까 그 문제의 분기점으로 오고 나니 이제야 마샬 분들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저기 앞에 지금 X 치놓은 거 보이시죠? 아, 미리 좀 해주시지. 이거는 코스 답사를 한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드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원동 3고개를 가는 길이 여기 자도에만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마지막에 빠지는 구간이 있겠지 하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빠지는 구간이 없고 이제 보급소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그냥 당했습니다. 뭐 그래서 오히려 어필을 좀 덜 타서 좋긴 했지만, 그래도 완주라는 게 모든 코스를 다 완주해야 완주가 되는 건데 저는 중요한 코스가 하나 빠졌고, 그리고 나중에 들었는데 3곡의 정상에 카메라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대회 단 하나의 카메라 출사가 있었는데 거기를 못 지켰습니다. 자, 이제 시간과 정신의 방인 밀양강 자전거 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바람이 미친듯이 불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측풍이 특히 심했고 순풍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코스였습니다. 앞에서부터 무리를 한 탓에 여기 약간 오르막이 나오니까 이제 제가 힘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만 보여서 모르셨겠지만 계속 뒤에 있던 분들이 앞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까 계속 보이셨던 오뚜기님, 막 달리는 김관장님 등등 많은 분들이 뒤에 있다가 가셨는데, 여기를 붙여야 된다는 걸 아는데 붙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지금 빨간 저지 입은 분 뒤에 붙어서 어떻게든 가려고 했는데 결국 힘이 떨어져서 끝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열차가 분해되는 듯 했지만 이제 저희 팀원께서 저를 또 주워주러 와주셔서 저희끼리 또 열심히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저 나무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진짜 측풍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측풍만큼 역풍도 심했습니다. 그렇게 또 앞에서 흐르는 분들 몇 분을 지나치고 오뚜기님을 또 만났습니다. 오뚜기님도 안 붙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또 붙게 되더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체력이 많이 빠진 관계로 많이 선두는 못 서고 저희 다른 분들이 로테를 많이 해주셔서 무사히 3보급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3보급소에서도 좀 길게 쉬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샬분이 지금 출발 안 하면 20명에서 30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기다리기 싫어서 출발했습니다. 많이 쉬지도 못하고 출발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한 거지?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어요. 아마 요 앞에 나오는 요 길이 좁다고 그러나? 근데 여기도 지금 통제 잘 해주고 계시고 위에 올라가도 경찰분들이 도로 통제를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 가면 또 도로가 차도 별로 없고 마샬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통제를 해서 간 건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막 달리는 김관장 형님 또 앞에 나오셨네요. 아마 제 생각인데 여기 공사 구간이 제법 길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렇게 임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맞은편에서 마샬이 통제를 해주고 차량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도로 상태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이 도로가 끝나자마자 귀신같이 오르막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또 각자 따로 탔습니다. 저는 뭐 든든한 저희 팀원 형님 동생들 덕분에 편안하게 갔지만 저도 또 흘러서 또 주워 가주시고 참 고마운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차를 했는데 크게 아프진 않았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자꾸 선두를 안 섰거든요. 근데 그만큼 체력이 또 많이 빠진 것도 있었어요. 평지만 100km 이상을 타는 것도 제법 힘들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말뚝을 많이 서주던 정훈이도 지가 올라와서 조금 힘들어 하네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피를 마저 빨았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도착지에 도착을 했고 저는 안주를 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횡한 꼬린 지점은 그란폰도 다니면서 처음이네요. 꼬린 지점에 사진 찍어주시는 분도 없고 그냥 기록 계측기랑 요 골인 지점 요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수 먹고 집에 왔고요. 내년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